지금 영상은 식단 관련한 부분인데요. 네. 식단. 여러분, 다이어트에 대해서만 생각하시죠? 살을 빼야 된다. 그치만 음식에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자, 우리는 화학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섭취한 음식과 이퀄, 네, 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이퀄이잖아요. 먹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거는 나의 체형을 결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의 다른 모든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에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안 해서 이것을, 네, 좀 너무 막 먹죠. 좀 막 먹죠. 그리고 마트에 가도 과자 너무 많고 라면도 아무 생각 없이 먹고 그냥 맛있으면 먹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맛은 여러 가지 따져야 될 것 중에 하나죠. 네. 맛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원하는 체형을 만들어주는 데도 도움이 돼야 되고 또 내 건강에도 도움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면들이 있어요. 건강, 체형, 맛. 네. 여러분들은 어떤 체형을 원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좀 자기는 살집이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은근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많아요. 그것도 그렇고 뭐 여자분들은 대부분 좀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 정도 사이즈를 이렇게 잡아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식단을 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1년 동안 지금 최근 1년 동안 제가 만든 식단으로 이제 먹고 있는데 물론 막 탈출하는 날들도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1년을 되돌아보면 제 식단을 지키지 않은 날보다 지킨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꽤 많이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제가 뭐를 먹냐면 아침에 바나나 먹고 그 다음에 바나나나 뭐 야채 주스? 과일 같은 거 갈아서 만든 주스를 먹거나 바나나를 먹고 그 다음에 점심에 샐러드 자유롭게 먹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간식 저녁 전까지의 시간은 뭐 한 100칼로리 정도 아무거나 먹고 그냥 뭐 커피 우유 이런 거 먹고 그 다음에 견과류 물론 먹고 고구마나 바나나 자유롭게 먹고 그리고 저녁을 한식 코리안으로 먹고 있어요. 그렇게 지켜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되게 그걸 하고 가벼워졌고 무엇보다 내가 뭐를 먹어야 될지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에 있으니까 좀 정신이 덜 황폐해지는 기분? 평소에 계속 뭔가를 먹어야 된다는 생각, 저도 일반 다이어트를 많이 한 편이라 그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음식에 대한 집착이랑 생각이 되게 막 안을 갉아먹는 타입이었어요. 근데 식단을 따르고 거기에 이렇게 복종하는 연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편해지고 내 다른 면들까지 정돈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100만 불짜리 습관 책에 어떻게 이게 정신에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화학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설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실 거예요. 흰색 음식 몸에 좋지 않다고. 그건 알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소금, 설탕, 밀가루 거든요. 소금, 설탕, 밀가루. 정제된 탄수화물이랑. 근데 이렇게 소금을 많이 먹으면 이게 소금, 설탕, 밀가루 식단에서 제외하라는 게 살찌니까 또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표에 향해 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안 좋습니다. 어떻게 안 좋냐면 여러분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기를 떨어뜨려요. 지나치게 많은 소금의 섭취는 첫 번째 소금,
지나치게 많은 소금의 섭취는 고혈압, 피로, 소화불량, 불면, 신경경련, 하루 종일 계속되는 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네, 몸 붓고 불쾌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안 와요. 그것도 그렇고. 그럼 설탕 어때요? 설탕도 정말 안 좋거든요. 설탕 평균적인 성인은 사실 따로 설탕이 필요 없대요. 근데 뭐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땐 60kg 1년 동안 한 사람당 먹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쩌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당이 들어오면 인슐린, 그거를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한두 시간 있다가 에너지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피로하고 어지럽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에 피로하고 어지러운 게 그 인슐린 분비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제된 당을 계속해서 먹으면 계속 에너지가 확 됐다가 다운됐다가, 이거를 계속 내가 의식적으로 하든 안 하든 내 몸은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목표에 대해서 노력하다가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변동이 많으니까 조금 더 나를 믿지 못하게 되고 조금 더 불안해지기 쉬워지고, 이런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고 이런 거를 겪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부정적인 결과를 안게 될 가능성이 더 많겠죠. 불리하겠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제된 당을 먹으면. 복합 탄수화물은 괜찮은데 정제된 당, 뭐 설탕은 그나마 좀 나은데, 여러분들이 뒤에 설명서에 뭐 액상과당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제가 상세 설명서를 좀 많이 잘 보는 편인데, 설탕 없음이라고 광고해놓고 더 안 좋은, 더 질이 낮은, 더 싼 액상과당을 넣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마케팅 꼼수는 여러분들이 직접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정제당을 안 먹으면 뭘 먹어야 돼? 이러면 복합 탄수화물, 뭐 현미, 귀리, 고구마 이런 거, 복합 탄수화물의 섭취는 당신의 육체적인 열정에 에너지 장작을 지피는 것과 같다. 이것은 오랫동안 천천히 타면서 당신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와는 달리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불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다. 잠깐 동안 거대한 불길이 치솟다가 갑자기 몸속에서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당신은 다시 피곤한 상태로 돌아간다. 근데 곡물 제품은 다르다고요. 비타민이랑 미네랄 있고 1급 단백질 함유하고 있고, 적은 양으로도 식욕 만족시키고 둔하고 꽉 찬 느낌 안 들게 하고 가볍게 만족감을 주고, 정 디저트가 너무 땡기면 밥 먹고 한 입만 디저트 먹어도 충분하대요. 왜냐면 그러니까 식사하고 완벽한 포만감을 느끼려면 짠맛, 매운맛, 쓴맛, 단맛을 모두 경험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맛이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네, 여러분 한 입만 먹으면 충분하대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디저트 배 따로 있다고 한 입 먹었을 때 갑자기 엄청나게 배불러지는 경험? 디저트 엄청 배부른데도 뭔가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다가 디저트 들어오는 순간 정말 배가 너무 부른 경험 많이 있는데, 이게 한 입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 못 참겠다 하시면 한 입만, 딱 한 입만. 그리고 다음에 흰색 밀가루거든요. 자, 흰색 밀가루 제품은 소화기관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걸쭉한 덩어리를 형성하고 졸림 현상이랑 변비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또 그 흰색 밀은 여러분 정밀하게 도정해가지고 흰색인 거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밀하게 도정하면서 영양분을 모두 제거한 거고, 그 다음에 표백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표백에서 완전히 이제 조금 남은 영양분까지 다 이게 죽는 거예요. 흰색 밀가루 제품은 본질적으로 활성이 없는 음식이며 죽은 것이다. 어떤 영양학적 가치도 함유하고 있지 않다.
사실 빵이나 케이크 같은 흰색 밀가루 제품의 섭취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은 비타민이나 미네랄, 단백질이 제거된 단순 탄수화물 뿐이다. 여러분들이 슈퍼마켓 가보면 꼭 그 뒤에 라벨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보면 이제 느끼실 텐데 그 깡통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 인스턴트나 뭐 통조림에는 거의 진짜 설탕이랑 소금이 가장 많은 재료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그게 그 단일 제품일 때가 있어요. 설탕이랑 소금이 메인인 것처럼. 왜 그러냐면 보존이랑 관계가 있는데요. 음식 제조업자들이 그 부패랑 변질을 막기 위해서 안 거지. 이걸 어떻게 막지? 하면 사람들 어차피 그 뒤에 뭐가 들어있는지 관심 없어? 그럼 우린 무조건 오래 남도록 해야 돼.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 음식을 죽여야 된다고. 살균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금이랑 설탕의 음식을 절임으로써 매대나 음식물 창고 속에서 훨씬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다. 그러나 음식을 죽임으로써 신선한 상태에서는 보존되는 대부분의 음식물 가치를 제거하게 된다. 소금, 설탕, 밀가루를 함유하지 않는 음식물로 식단을 짜는 습관을 익혀라. 대신 밝은 빛깔을 띠는 영양가가 높은 신선한 음식을 먹어라. 그럼으로써 즉시 몸무게를 줄일 수 있고 보다 가뿐하고 기민한 자신을 느끼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많은 활력과 높은 수준의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저도 살을 뭔가 빼보니까 옷이 맞는 것도 좋지만 몸이 되게 가벼운 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날아다니는 느낌? 무거울 때는 좀 둔하고 뭐 하려고 그래도 의욕도 안 생기고 하는데 살이 좀 빠져있을 때는 되게 가뿐하고 뭐든지 막 통통 뛰어다니면서 막 할 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먹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깨달음을 조금 더 강화하시는 그런 쪽으로 변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느낌이 좋은 걸 나에게 많이 이해를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살찌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덜 먹는 거야.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고 배부르게 먹는 게 좋은데 내가 억지로 참는 거야. 근데 이거 고통스러워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적게 먹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가벼운 느낌을 너무 좋아하고 신선한 음식,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에 느껴지는 에너지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뿌듯함. 남들보다 스스로를 더 챙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만족감? 우월감도 있을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뭐든 그 좋은 느낌을 조금씩 더 개발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개발을 해 나가는 거는 이제 시도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조금씩만 내가 어떤 음식은 너무 끊기가 힘들다. 내가 소금 끊긴 정말 힘들다. 내가 설탕 끊긴 정말 힘들다. 좀 늦은 시간에 먹어야 되는 건 정말 안 먹는 건 너무 힘들다. 이런 거 특징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타협 불가능한 부분.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거 유지하시고 그거 말고 조금씩 고치기 쉬운 부분 있잖아요. 내가 아침에 쓸데없이 빵을 먹는데 나 빵 안 먹고 고구마 먹어도 살만할 것 같은데? 이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면 아침에 이상한 빵 먹지 말고 일단 그거부터 시작을 하세요. 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나 여기서부터 이거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밤에 안 먹는 게 좀 힘들었어서 그냥 오히려 점심을 샐러드를 먹고 저녁을 먹는 걸로 식단을 짰거든요. 근데 물론 점심에 식사를 하고 저녁에 샐러드를 먹는 편이 건강이랑 여러 가지적으로는 더 좋겠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한도가 일단은 여기이기 때문에 일단 타협하고 여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여러분들
식단 짜고 뭐 다이어트라든가 제가 정말 다이어트에는 일가견이 있거든요. 제가 정말 많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다이어트에서 안 해본 게 없고 이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머리가 빠지니까 이제 머리도 보존해야 되고 이제 저도 이제 20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렇게 몸에 충격을 주는 게 안 좋더라고요. 내가 이제 느끼는 거죠.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정말 올바른 식습관밖에 답이 없더라고. 그거를 피해서 정말 많이 찾아봐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능한 건 올바른 식습관, 운동하는 습관 이런 거밖에 없어서 그거를 위해서 한 발짝씩 노력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들은 저한테 코멘트란에 주시면 제가 그건 꼭 안 빼먹고 답장할게요. 다이어트 관련해서 식단 짜거나 뭐 팁이 필요하신 분들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드리고 싶으니까 네,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네, 다시 또 만나요. 안녕.